자, 오늘은 스타 검사에서 인권 변호사, 그리고 청소년 지킴이, 소수자의 대변인, 지금은 사회활동가로서 불리는 강지원 변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통곡물 식사법에 대해서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진행에는 김혜성 사과나무 이사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뭐 진행보다도 그냥 여쭤보려고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꼭꼭 씹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치과의사로서 너무 동지를 만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통곡물 꼭꼭 씹기를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이건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경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저 한 10년 전에 그 TV에 저녁 5시 뉴스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고정적으로 출연했는데 2시간 동안 생방이기 때문에 버텨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마구 그냥 서로 뭐 빵 무슨 크로와상 이런 거 막 먹고 들어갔거든요. 아 그리고 한 8개월 했더니 체중이 5kg가 불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리랑카라고 하는 데를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에 아주 싱싱한 야채, 과일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먹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귀국하자마자 그냥 책을 100여 권을 사가지고 그냥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이 쓴 책, 영양사가 쓴 책, 체육학 박사가 쓴 그런 책들을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먹는 게 문제가 있다. 먹는 것 중에서도 특히 주식이라고 하는 것, 밥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후회하는 게 제가 10년 전에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응?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도 그걸 이렇게 책으로 쓰고 이제 사회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개인의 뭐 이렇게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제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저는 이제 평소에 뭐 청소년 운동을 한 사람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청소년으로 캠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쇼크를 받은 게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의 그 많은 학교의 학교 급식을 통곡물 재료로 써라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것이 통곡물이라는 것도 쫙 나와 있고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걸 강제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서 매년 3,000개 학교를 뽑아요. 모범적인 학교.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상을 주는 거예요. 그냥 미국 농무부에서요? 네, 학교에? 미국 농무부에서.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도 보급을 해야 되겠고 우리 학부모들에도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개인적인 체험을 원래 이제 계속 해오셨던 사회운동과 결합시키신 뭐 이런 거네요. 사실 저도 그 현미 누룽지나 현미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주위에 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럼 꼭 씹어 먹어라. 현미를 몇만 먹듯이 먹으니까 그런다라고만 핀잔을 주는데 예. 혹시 뭐 그럴 때 변호사님이 하시는 해답 같은 게 있으실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빨리빨리 성장하고 걸려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꼭 오래 씹으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잘 들었어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다른 뜻이 아니로구나. 조물주가 현미를 만들 때 일부러 딱딱하게 만드셨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씹기 운동이라는 것이 그걸 잘 소화시키기 위한 운동만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씹잖아요. 머리통이 움직입니다. 네. 이게 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뇌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전신의 혈액순환 운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건강의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빨리빨리 먹는 근성 고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저희가 직장인들은 보통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예. 그럼 1시간에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네. 그리고 현미밥을 먹고 싶어도 식당에 가면 다 쌀밥만 나와요. 그럼 네. 이건 직장인들이 그럼 어떻게 이 점심 식사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느 지역에 그 강연을 갔다가 이렇게 구내식당에 인도를 받았는데 현미줄, 흰쌀밥줄 2줄이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박수를 쳐줬어요. 최소한 선택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미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고 만일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싸가지고 다니는 수밖에 없어요. 싸가지고 다니세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시리얼 같은 거라도 갖고 나가든가 아니면 미숫가루라도 타가지고 다니든가 그렇게라도 작심하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끼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를 듣고 현미밥을 시작한 그 체육학 박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모 대학 교수인데 분식당에 가려고 할 때 자기는 밥을 싸가지고 다녔대요. 현미밥을 싸가지고 다녔대요. 거기까지 딱 지켰어. 그런데 식당에 가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서너 사람이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교수들끼리.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빨리빨리 먹고 일어선대. 자기 혼자서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닥닥 먹고 같이 나왔다는 그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아유 이제는 저는 밥 따로 먹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뭐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는 밥줄을 2개 놔라. 그렇지. 제도적으로, 예, 제도적으로 예. 문화적으로도 좀 천천히 먹는 이런 습성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있는 근육을 저작근이라고만 설명을 하는데 씹을 때 이게 여기 큰 저작근이 움직이거든요. 변호사님처럼 뇌의 기능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새롭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저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이 사고 친 청소년들 이 캠프를 할 때 씻기 운동을 시켜봤어요. 네. 점심 때 해봤더니 성격이 좋아져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욕구도 늘어나요. 뇌 전체를 자극하니까 대뇌 피질뿐만 아니라 해만 이런 데도 뭐 손에도 자극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격도 이쁘네요. 제가 이 통곡물 씹기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조그만이라도 화를 벌컥벌컥 내던 것들이 많이 느긋해지고 제 자신이 변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럼 그 통곡물 밥을 지을 때 저는 이제 주부다 보니까 밥을 지을 때 통곡물만 하면 식구들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예. 거기 쌀 같은 걸 그냥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하는 건 흰쌀 넣지 마세요. 흰쌀은 먹는 만큼 손해입니다. 탄수화물이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그야말로 중요한 영양소를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통곡물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시나요? 말씀드리기를 현미만 가지고 밥을 하는 것이 나한테 맞다라고 할 때는 현미만 가지고 밥을 하시는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무조건 통곡물이어야 됩니다. 밀쌀, 그것도 통밀쌀이어야 됩니다. 귀리가 요새 인기가 있는 건데 그 귀리는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귀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 데서 메밀, 율무, 수수, 기장 뭐 이런 것들도 안 깎은 걸 구하세요. 그것도 대부분 깎은 겁니다. 저는 보리가 통곡물인 줄 알았어요, 실은. 아니에요. 대부분 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반성하게 됩니다. 생태적으로 보통 씨앗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씨앗의 그 겉껍질에 그 독성 물질을 갖는다고 하잖아요. 피틴산 이야기 하시는 것 네. 같은데.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통곡물을 먹는다면 그냥 다 섭취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어찌 보면 이게 인체에 약간 유해성이 있지도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논란도 한때 있었습니다. 현미의 경우 예를 들면 우리 현미는 왕개만 벗기거든요. 그러니까 겉껍질을 벗긴 겁니다. 근데 속껍질이 남아 있어요. 속껍질 거기에도 피틴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 있었는데 그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칼륨의 경우에는 뭐 다른 영양소가 흡수된 걸 방해한다든가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또 어떤 걸 방해한다든가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만일에 그것에 의해서 지장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김치도 먹고 저 야채도 먹고 이렇게 해서 보충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현미를 안 먹어? 그거 더 나쁜 거예요. 그 현미를 안 먹을 이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또한 우려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통곡물은 답이다? 네. 무조건 통곡물. 꼭꼭 씹어 먹기?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이제 통곡물로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꼭꼭 오래오래 씹어서 시간을 많이 둬가지고 입에서 침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제 음식물하고 섞어가지고 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건강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미밥이 맛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씹은 사람이라는 결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현미에 탄수화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입에 들어와서 침을 만나죠. 그럼 침 안에는 아밀라제 효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아밀라제 효소를 만나면 뭐를 변하겠습니까? 메가당으로 바뀝니다. 입안에서 메가당으로 바뀐 다음에 삼키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혈당이죠. 그런데 입에서 만들어진 이 메가당, 이걸 순수한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나요? 엿당이라고 합니다. 엿같이 맛있기 때문에 엿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입안에서 씹어가지고 엿같이 맛있어진 다음에 삼켜라 이거예요. 두세 번 우물우물 해가지고 삼켜버리면
여당으로 되기 전에 삼켜버려요. 네. 그러면 소장에서는 아니 좀 씹어가지고 넘겨야지 그냥 넘기면 어떡하면 이렇게 신경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안에서는 아주 맛있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당으로 바꾸기 네. 때문입니다. 네. 대한민국 주식혁명. 통곡물을 먹어요.